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30년 넘게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성을 들으며 기사를 쓰기도 했고, 정치적 격변의 현장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기도 했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며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호주 시드니에 정착했어요.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던 계획이었는데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특종도 아니고 극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하지만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예요. 시드니 거리에서 조용히, 자발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선한 일을 실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국기를 세우고 있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생긴 채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감동을 주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간 기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시드니로 향하는 이 출장이 제 기자 생활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보스니아 내전 현장에서 목격했던 참혹한 광경들,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절망적인 눈빛의 사람들, 이라크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잔혹함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선량함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순진한 착각에 불과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냉소주의자가 되어간다고 말했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였습니다. 3월의 시드니는 한국과 정반대 계절이라 선선한 가을 날씨였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는데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어요. 멀리 시드니 하버 브리지가 보이고 오페라 하우스의 독특한 지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마지막 기사를 써야 한다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이번 시드니 출장의 목적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계 이민자들의 정착 현황을 다루는 기획 기사였거든요. 본사에서는 제 은퇴 기념으로 가벼운 주제를 맡겨준 것 같았어요. 그동안 힘든 현장만 다녔으니 마지막쯤은 편안한 주제로 마무리하라는 배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민자들의 성공담이나 적응기 같은 뻔한 이야기들이 과연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해외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박탈감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노트북을 열고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만날 인터뷰 대상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성공한 사업가, 의사, 교수들. 모두 나름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뻔한 스토리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밤이 깊어가자 시차 적응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 다시 나가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기자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기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동안 써왔던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정말 세상을 바꾼 것이 있었을까?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여전히 전쟁터의 참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도 이런 악몽들도 은퇴 후에는 점차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호텔에서 나와 서큘러 키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과 출근길 행인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멀리서 한 사람이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평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쓰레기통 주변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어요. 쓰레기통 옆에 흘러넘친 쓰레기들도 정리하고 주변 벤치도 휴지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자신의 집 앞을 청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분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지나가며 신기하게 쳐다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0여 분 정도 지켜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하셨어요. 김상우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이곳에 이민 온 지 15년 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김상우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자신을 현지 사람들이 따뜻하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영어도 잘 못했고 문화도 몰랐는데 이웃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때의 고마움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거리를 정리한다고 해요. 특별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김상우 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한국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의 품격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조국의 명예를 위해 행동하는 분이었어요. 김상우 씨는 7시가 되자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셨습니다. 이제 식당 준비를 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차이나타운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시간 나시면 한번 들러달라고 하시며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김상우 씨가 정리한 곳이 정말 깨끗해져 있었어요. 그냥 지나쳤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이 공간이 더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김상우 씨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한마음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차이나타운 한복판에 있었는데 간판부터가 정겨웠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고 태극기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상우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부인분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미자 씨라고 하시며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식당 안에는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겼습니다. 벽에는 고향 풍경 사진들과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김상우 씨 부부는 저에게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이 푸짐하게 나왔어요. 오랜만에 맛보는 고향 음식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김상우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지금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이미자 씨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리워서 매일 울었다고 하세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결심했지만 정작 와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현지 한국인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족처럼 도와줘서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해요. 김상우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어려울 때 서로 손 내밀어주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남을 도우며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세요. 새로 이민 온 분들이 있으면 집에 초대해서 음식도 해주고 필요한 정보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민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으면서도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한국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상우 씨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한국어도 잊지 않도록 집에서는 한국말만 사용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꾸준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이제 24살이 되어 의대생이 되었고 둘째 딸은 19살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다고 하세요. 두 아이 모두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나중에 한국과 호주를 잇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이미자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의 예의범절을 가르쳤다고 하세요. 어른께 인사드리는 법,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김상우 씨 부부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소중한 손님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하시며 오히려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환대의 마음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김상우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시드니 곳곳을 다니며 한국인들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센테니얼 파크에 아침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공원 벤치 주변의 낙엽들을 쓰레바지에 담고 계셨어요.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산책 나온 분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께 말을 걸어보니 박순자 씨라고 하시며 이민 온 지 20년이 되셨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 산책 나오는데 공원이 지저분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늘 동네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도 그 습관이 계속된다고 해요. 박순자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마음으로 이곳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에는 본다이 비치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부부가 해변가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온 가족이었는데 아이들도 함께 쓰레기 줍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정훈, 김미영 씨 부부였어요. 3년 전에 이민 온 젊은 부부로 각각 8살, 5살 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나들이 삼아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이정훈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해주고 싶다고 해요.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품격을 몸으로 익히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5살 된 딸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가 한국 사람은 착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가르쳐줬다면서 자신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 어린 나이에도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근처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버스 정류장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김태현, 이수진 씨 등 5명의 유학생들이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씨는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유학생 신분이지만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의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수진 씨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의 소중함을 여기서 더욱 깨닫게 된다고 해요. 어른을 공경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외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셔요. 며칠 동안의 관찰 결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드니 곳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알지도 못하고 특별한 조직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만은 더욱 커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어요. 박순자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해 전 처음 호주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다고 하세요. 남편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가족을 부른 것이었는데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이웃에 사는 호주 할머니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영어를 못하는 박순자 씨를 위해 몸짓으로 소통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부터 시작해서 병원 가는 법, 아이 학교 등록하는 법까지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해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비록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라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이정훈 씨 부부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는데 아이들 교육을 위해 과감히 이민을 결심했다고 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허드렛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얻어 가정도 꾸려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도움들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김미영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호주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밖에서는 호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교육한다고 하셨습니다. 유학생 김태현 씨의 이야기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유학비를 대주고 계신다고 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한시도 게을러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김태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외국에 나와 보니 한국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고 해요. 한국의 문화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과 따뜻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수진 씨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작고 답답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에 와서 살아보니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과 가족애, 그리고 서로 돕는 문화가 정말 소중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들이 저절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두 조국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한국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들이 현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여러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놀라운 반응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센테니얼 파크 근처 카페 사장 데이비드 씨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박순자 씨를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정리하는 한국 할머니라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저분이 공원 청소를 하시는지 궁금했다고 해요. 공원 관리소 직원도 아닌데 매일 나와서 낙엽도 치우고 쓰레기도 줍길래 신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순전히 자발적인 봉사였다는 걸 알고는 정말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 후로 공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박순자 씨가 정리해놓은 깨끗한 공원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현지인들도 함께 정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진짜 감동이라고 하셨어요. 본다이 피치의 구명요원 마이클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정훈 씨 가족을 자주 본다며 아이들까지 함께 해변 청소를 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이클 씨는 말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의식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 특히 한국 가족의 아이들이 즐겁게 청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근처 편의점 사장 존 씨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들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존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 학생들이 청소를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순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고 해요. 한국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예의 바른 태도였다고 해요. 편의점에 와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물건을 사고 나서도 꼭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근처에서 만난 관광 가이드 사라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주 질문한다고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깨끗한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사라 씨는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지 초등학교 교사 메리 씨와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정말 모범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친구들을 도우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특별하다고 해요. 메리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부모들도 정말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성적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책임감이 강한 것 같다고 해요. 이런 현지인들의 반응을 듣고 있노라니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해외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총성이 울리는 가운데 취재했던 날들, 정치적 격변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맸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늘 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만 뉴스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시드니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조용한 풍경이 그 어떤 특종보다도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가 매일 아침 센테니얼 파크를 정리하는 모습, 이정훈 씨 가족이 본다이 피치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 한국 유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청소나 봉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국기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국기는 보통 깃대에 걸려 바람에 펄럭이죠. 하지만 진짜 국기는 그런 천조각이 아닐 거예요. 진짜 국기는 그 나라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품격이 아닐까요? 박순자 씨의 구부정한 허리가 한국의 근면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 가족의 환한 웃음이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의 성실한 모습이 한국의 교육 정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조국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문득 과거 취재했던 여러 나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화려한 건물과 웅장한 기념비로 국력을 과시했죠. 어떤 나라는 군사 퍼레이드로 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진정한 국가의 품격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인들의 웅변이나 화려한 선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드니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있고 젊은 가족도 있고 대학생도 있었죠. 직업도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국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비드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진짜 품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실천하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은퇴한 후로는 기사를 쓸 일이 없었는데 이 이야기만은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확신이 서더군요. 마지막 장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박순자 씨를 센테니얼 파크에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지 힘들지 않으신지 말이에요. 박순자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힘들다고 하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시더군요. 누군가 자신을 보고 한국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훈 씨 가족과도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왜 해변 청소를 하는지 물어보니 큰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깨끗해야 물고기들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이더군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선한 행동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더군요.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유학생들과도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공부도 바쁜데 왜 이런 일까지 하느냐고 말이에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한국의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거창한 구호나 웅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일상의 작은 실천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더군요. 30년 동안 기자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애국 연설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수사와 감동적인 표현들로 가득한 연설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땠을까요? 시드니에서 만난 평범한 한국인들은 애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꾸준하지만 겸손하게 말입니다. 이들이 세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국기는 그 어떤 유명한 연설보다도 강력했습니다.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들의 지속성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더군요. 날씨가 나빠도 몸이 아파도 바쁜 일이 있어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품격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더군요. 마지막 날 시드니 하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세계에 알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 개개인이 보여주는 인간적 품격이 아닐까 싶었어요. 박순자 씨의 구부정한 허리, 이정훈 씨 가족의 환한 웃음, 한국 유학생들의 성실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조국 사랑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와 실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만난 한국인들처럼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 보이지 않는 국기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